네,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수능 국어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. 오늘은 90일 안에 노베이스에서 3등급 벼락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많은 학생들이 노베이스 상태에서 3등급까지도 달성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지컬로 올릴 수 없는 걸 피지컬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. 단기간에 3등급의 피지컬까지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. 제가 그걸 이론적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근데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문제 풀거나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지문 읽을 때 아직까지는 피지컬이 없으니까, 노베이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. 그러니까 읽었다 보면 다시 읽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문제로 넘어가고, 문제 풀 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풀려다 보니까 서칭해서 막 소거되는 선택지도 있는데, 안 되는 선택지를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을 찍어야 되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느낌적인 느낌이죠. 1번은 왠지 이건 확실히 좀 아닌 것 같고, 3번은 이거는 좀 지문에서 내용 읽어봤을 때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, 그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채점에서 오답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공부의 반복이 된다고 피지컬이 절대 오르지도 않고, 그런 식으로 공부를 쌓아 나갈 때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립니다. 오를 수가 없어요. 남은 기간이 90일이잖아요 단기간에 내가 최저를 맞추든 어쨌든 국어에서 3을 맞겠다라고 하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우선 단기간에 피지컬을 올릴 수 없는 게 그거 네 생각 아니냐,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, 3달만 해도 어떻게 되지 않냐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을 텐데,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문 근거를 좀 가져왔습니다.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외국 논문인데 표본을 더 크게 학습시키고 연구시키고 조사해 봤을 때 12주가량, 그러니까 지금이랑 남은 시기가 비슷하잖아요. 12주가량 특정한 독해 방법이나 전략을 연습시켰을 때 그 방법은 익힐 수 있지만 실력적인 향상을 가져가려면 그 이상의 장기적인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정리된 거 보면 1차적으로 그 독해 전략이나 방법은 습득하더라도 완전한 전략적 독해력 자체는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식적이잖아요. 90일 안에 어떻게 노베이스가, 베이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노베이스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90일 만에 팍 오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. 여태까지 공부하는 애들에 대한 그런 예의도 아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3 달성해야겠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. 어떻게 해요? 진짜 어려운 피지컬이 요구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버리고, 쉬운 피지컬, 좀 약한 피지컬만 요구되는 거, 쉬운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할 거고, 그것들만 전략적으로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최대한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3등급 점수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. 그럼 쉬운 게 뭔데? 절대 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로 말씀드릴게요. 현행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뀐 이후에 평가원과 수능 영역별로 평균 정답률입니다. 그냥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뭐 문학이 고득점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, 아니다 독서가 어렵다, 아니다 선택 과목도 화작 방심하면 안 된다,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, 그냥 어디에 현혹되지 마시고 데이터로 한번 봐보세요. 그리고 이 데이터는 시험마다 당연히 다르죠. 어떨 때는 뭐가 더 어렵고 어떨 때는 뭐가 더 쉬울 수도 있지만, 지금 우리 목표를 잡고 할 때는 최소한 통계적으로 확률상 높은 것에 목표를 좀 맞추고 가셔야죠. 근데 보시면 여기 본 대로 독서에서는 독서론이 가장 높죠. 여기 빨간색 파란색은 제가 엑셀로 높은 걸 파란색, 낮은 걸 빨간색으로 좀 색깔로 표시해 본 겁니다. 가장 쉬운 게 일단 독서론 보이죠. 두 번째로 크게 영역으로 보면 독서가 예상되겠지만 더 어렵고, 문학이 좀 더 쉽죠. 그보다 더 쉬운 거 선택 과목. 노베이스면 엄매 선택하려는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 화작, 엄매보다 역시 평균 정답률이 더 높네요. 그러면 선택은 화작은 해야 될 거고, 우선순위는 독서론, 화작, 문학, 독서 순이 되겠네요. 문학도 시랑 소설로 크게 나눠보면 현대시 고전시가,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평균 정답률을 좀 따져보니까 1% 정도로 미미하다 보니 소설이 그래도 좀 더 쉽게 출제돼 왔었고, 그 다음 시들이죠. 그 다음 독서에서는 인문, 사회, 인문, 과학기술 순이네요. 됐죠? 그러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면, 일단 3등급이 목표니까 3등급의 점수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화작 기준으로 여태까지 현행 수능 체제로 바뀐 이후에 평균 등급 컷이 77.8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목표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건 목표 점수 78점으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작 3등급 커트라인 78점을 기준으로 쉬운 것 순차적으로 맞춰서 어떻게까지 했을 때 78점을
달성이 가능한가 라고 보면 일단 독서론 다 맞춰야죠. 7점. 그리고 화작 다 맞추는 전략으로 할 겁니다. 24점입니다. 거기에 문학은 아무리 EBS 연계가 된다고 해도 90일 안에 피지컬을 막 키워서 다 맞추는 건 좀 힘들죠. 독서보다 조금 쉽다 뿐이지 문학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. 다만 어려운 문제, 그냥 쉽게 3점짜리 문제 다 틀렸다고 가정하고 쉬운 거랑 연계 다 맞췄다고 가정하면 26점입니다. 거기에 남은 독서 지문 중 어휘 묻는 문제는 2문제 보통 출제되죠. 어휘는 평균 정답률이 90%대라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제만 좀 익혀보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. 어휘 문제 맞추고 이제 남은 게 독서죠. 어려운 거. 독서가 독서론 제외하면 3지문 남습니다. 3지문 중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한 지문 한 제제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그것만 좀 한다.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베이스가 3등까지 달성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목표는 현실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잡고 그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는 해봐야죠. 막연히 하면 절대 달성 안 될 겁니다. 막연히 하면 진짜 막연한 점수가 나올 거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가 근접하거나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따졌을 때 한 제제만 조져서 한 제제만 다 맞춘다는 전략입니다.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독서 남은 2지문 중에 가나 복합 지문이 있죠. 가나 복합 지문은 전체를 다 읽고 전체 문제 맞추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걸 가나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가에 대한 한 지문에 대해서만 읽고 푼다라고 하면 지문 길이가 다른 지문보단 길이도 짧고 정보량도 조금 적어서 그거는 할만합니다. 그건 노베이스여도 90일 동안 그런 식으로 끊어서 그 지문만 보면 그건 충분히 정답률도 좀 높고 풀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4점이 확보돼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이런 걸 목표로 현실적으로 좀 잡고 공부를 했을 때 이거 다 합치면 확보하는 점수가 74점입니다. 4점 부족하죠? 근데 우리 남은 문제가 몇 문제냐? 이렇게 맞췄을 때 남은 문학의 어려운 문제 다 뺐다고 했는데 그게 4문제, 그리고 독서의 남은 문제가 8문제 정도 남을 겁니다. 총 12문제 남죠. 어려운 12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추자. 됐죠? 그리고 12문제 찍으면 이게 평균적으로 오지선다니까 찍어도 2문제 이상 맞추죠. 2.6인가 뭐 나올걸요 아마? 그러면 78점이죠. 됐죠?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여기 남은 문제에서 독서의 막 8문제 아예 다 찍는다기보다 그래도 읽고 서칭해서 좀 푸는 쉬운 문제 정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 좀 맞추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. 선생님 이거 한다고 100% 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? 목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죠. 쉬운 건 다 맞춘다는 각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한두 문제 실수하더라도 여기 남은 문제 아예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풀어서 맞추면 상쇄돼서 그래서 78점 맞는 전략입니다. 되셨죠? 피지컬을 막 독서 기출 공부하고 문학도 기출 공부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연하게 해선 절대 불가능합니다.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자. 그랬을 때 1번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큰 틀에서라도 좀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론은 기출 문제만 푸십시오. 이거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따 뒤에 다른 독서 지문 공부하면 이 정도 맞출 피지컬 정도는 키워집니다. 두 번째, 화법과 정문. 우리는 45문제 100점 목표가 아니에요. 45문제짜리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는 독서론 한 지문 아예 버릴 거고 가나 복합 지문도 나지문 아예 버릴 겁니다. 우리는 시간이 남습니다. 45문제짜리 시험이 아니라 36에서 7문제짜리 시험이에요. 지문 날릴 거니까 맞추는 게 중요해요.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기출 가지고 노베이스라면 안 했을 테니 기출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무조건 다 맞을 때까지 90일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하시냐? 시간 재지 말고 다 맞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 세트를 풀고 그러고 채점한 다음에도 틀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. 정답의 근거 찾아서 표시하면서 내가 이런 걸 근거로 삼았을 때 맞출 수 있었겠구나.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공부해서 100점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됩니다. 다음, 이렇게 요거 확보했다면 이제 문학이죠. 문학이 사실 진짜 최대한 피지컬도 좀 올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잖아요. 노베이스잖아요. 그러면 EBS만 완벽히 일단 정리하고 가자. EBS 정리하실 때 당연히 수능 특강, 수능 왕성, 문학은 문제도 다 푸셔야 되고 해당 작품에 대해서 사용설명서라고 해당 작품 설명이 있는 참고서가 있습니다. 사용설명서를 보셔도 좋고 인강을 보셔도 좋습니다. 심지어 요새 유튜브에 작품 검색하면 그 작품 해설하는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.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제가 찍은 영상이라도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. 어쨌든 이걸 통해서 작품은 다 정리하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라 그러면 우선순위는 소설과 시,
됐죠? 소설이 그나마 좀 더 정답률이 높았잖아요. 근데 소설은 어느 정도로는 공부하고 가셔야 되냐? 다 성실성의 영역이에요. 최소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연계라고 하면 그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고 어떤 성격의 어떤 캐릭터인지 정도는 기억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. 그거 한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더라도 그거를 알았을 때 쉬운 건 좀 수월히 맞추고 그래도 좀 빠르게 읽고 풀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시, 현대시는 당연히 전작품 해설이나 강의를 통해서 다 익히고 가셔야 되고,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죠. 이때 진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출제확률 낮은 건 좀 버립시다. 연시조랑 가사 작품만 골라서 하세요. 고려가요나 향가, 단시조는 패스하시고 연시조나 가사만. 딴 거 나오면 어떡해요? 아니 딴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여태까지 안 한 걸 탓해야죠. 최대한 확률 높은 걸로 전략적으로 가자입니다. 됐죠? 요렇게 해서 EBS 관련된 것만 좀 수월히 좀 읽고, 그래도 쉬운 것들 시간을 들여서라도 맞췄을 때, 그랬을 때 26점 정도 확보가 될 겁니다. 그 후에 독서 어휘 문제,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. 이제 독서 한제제, 요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욕심내지 마시고 과학 기술이든 사회든 인문 제시문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딱 한 제시문만 골라서 그 제시문 6월, 9월 수능 그 제재만 묶어서 쭉 공부하세요. 그 제재만, 딴 거 거들떠도 보지 말고 한 제재만 골라서. 되셨죠? 하실 때 제가 과학기술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아까 평균 정답률 보면 과학기술이 가장 낮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제일 공부했을 때 뭔가 터득하고 확신을 가지기가 쉬운 영역이 제재가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여기선 개인적인 편차가 되게 클 것 같아요.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고 되게 과학기술이 너무 싫다라 그러면 뭐 인문제시문을 하셔도 좋고, 나는 과학기술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그거 하셔도 좋고, 나는 특이하게 뭐 경제 선택하겠다 라고 하셔도 좋은데, 어쨌든 한 제재만 미친 듯이 그것만 기출을 쭉 묶어서 파자. 근데 과학기술을 그럼에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얘는 지문 구조가 좀 통일돼서 좀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좀 더 수월히,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제재만 조졌을 때 좀 극복하기가 편하다. 그래서 추천드립니다. 되셨죠? 그리고 이거 하면 이것만 잘 풀 수 있냐? 이렇게 했을 때 남은 제시문이 2개 남잖아요. 애초에 과학기술을 하든 인문을 하든 사회를 한 제시문을 그래도 90일 동안 주구장창 파서 어느 정도 피지컬 올리면 남은 지문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맞출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독서의 복합 제시문 가나 지문이죠. 가나 지문도 기출 가지고 2지문 있으면 욕심내지 말고 한 지문만 읽고 그 지문만 관련된 문제 골라서 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.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출 해당 제재만 단일 지문만 풀었을 때 요걸 쭉 더해서 목표를 이렇게 삼는 겁니다. 그러면 확보하는 게 74점. 그리고 남은 문제가 요렇게, 그래서 남은 문제로 시간이 나오면 요거 좀 건드리고 아니면 찍어서라도 3등급을 달성하자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현실적으로 가야죠. 지금이 만약 1, 2월 달이다 그러면 노베이스가 저도 제목을 1등급 벼락치기도 아니죠. 1등급 받는 방법으로 본질적인 방법을 찍을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절실한 사람들 많잖아요. 최저를 맞춰야 된다거나 어떻게 된다 국어에서 3이라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면, 여태까지 안 했다면 이거라도 목표로 잡고 최대한 가능성 높은 공부 전략을 잡고 가야죠.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절대 달성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 올해 수능에서 목표라는 등급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